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제3과목 데이터 분석에 대한 Q&A 모음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분석에 관한 것인데요. 얘는 로지스틱 회계예요. 회계라는 단어가 뒤에 들어있다고 해서 이거 회계 분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의 회계가 붙은 것은 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붙은 거예요. 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지스틱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로지스틱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 분류이다. 선을 이용해서 분류하는 모델이 로지스틱 회계입니다. 로지스틱 회계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시그모이드 아니세요? 시그모이드라는 단어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GLM이라고 나와 있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를 하게 되는데, 분류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특히 여기 패밀리에 보면은 바이노미얼이라고 써 있어서 이항 분류하는 거고, 종속 변수가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연체를 했니 안 했니, 연체인가 아닌가죠. 이제 이런 데이터셋들 반복돼서 사용되는 것들을 보셨기 때문에 같은 것이 나오면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선형 모델이니까 이렇게 회계계수들이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절편도 있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서 student yes라고 하는 것이 범주형이에요. 여기 변수명이 좀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student yes하고 no가 있을 텐데, 이제 no라는 것은 하나 생략되고 여기는 yes만 더미 변수로 들어가는 거죠. 자, student이라는 것이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더미로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고, student no가 0이고 yes가 1일 때 이것은 여기 들어가지 않고 yes라는 것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student의 값이 yes일 때 디폴트를 감소시킨다 라고 설명을 써놨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는 회계식을 썼을 때 디폴트라는 것이 절편, 그 다음에 각각의 변수명과 에스티메이트를 곱해서 더한 값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student yes라는 것이 음수하고 곱해지잖아요. 회계계수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student yes가 1이라면, yes라면 이 디폴트는 이만큼의 값만큼 감소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student 값이 no다 라고 한다면 디폴트 값의 변화가 없어요. 얘만 0이 되는 거고, student no가 1이라도 이 회계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n, 데이터의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이 자유도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것에서는 하나 차이,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변수가 여기 3개가 있기 때문에 그 3개에다가 하나 더해서 10,000개가 되는 것입니다. 뭐 여기를 보고 더하기를 하던, 여기를 보고 더하기 1, 더하기 3을 하던 상관은 없어요. n은 10,000개고요. 자, 그리고 디폴트를 설명하는데 student yes, 그 다음에 밸런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인컴은 유의하지 않다. 여기 한번 볼까요? 인컴은 0.7, 여기 별표가 없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거고요. student의 yes하고 밸런스는 유의하다는 거죠. 그래서 변수에 대한 유의성은 그 각각의 변수에 대한 p-value를 보시면 돼요. 여기는 z-value 구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p-value 구했죠. 그리고 밸런스하고 인컴이 동일할 때 학생인 경우 student yes라는 거죠. 디폴트의 가능성이 낮다. 여기 보세요. 디폴트를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 디폴트를 이용한 거 똑같은 거예요.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사용했죠. 그리고 세 개의 설명 변수는 체납 확률을 예측하는데 유익한 영향력이 있지는 않다. 그렇죠. 두 개는 있고 하나는 없죠. 3번 카드 잔고와 연봉이 동일한 수준일 때, 얘가 카드 잔고고 얘가 연봉이겠죠. 학생이 아닌 고객보다 체납 확률이 높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계속 얘기했어요. 음수니까 체납 확률은 낮죠. 그래서 3번 틀려 있어요. 보면 이 estimate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student yes라면 체납률이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분석 결과에 대한 분산 분석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ANOVA 한 다음에 모델이라는 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나무예요. 의사결정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분류하고 있네요. 의사결정 나무는 회계에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분류에도 사용할 수 있는 모형입니다. 자,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있는 요거를 해석할 수 있는가요? 루트, 여기 기본 상태예요. 제일 상단의 기본이 루트예요. 그리고 81, 17이라고 나와 있는데 80이라는 게 전체 데이터예요. 그리고 17은 로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루트이고 이제 조건은 빠졌어요. 그리고 81개 중에서 로스가 17개인데 여기 y밸류 업센트라고 돼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면 클래스일 때 17개가 로스라는 거예요. 그 말은 81개 중에서 17개를 뺀 나머지가 업센트고 17개가 업센트가 아니란 뜻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 하나만 더 해석해 볼게요. 스타트가 8.5보다 크거나 같은 것, 여기 조건이 나오죠. 을 봤을 때 62개가 그 조건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게 62개예요. 그리고 그쪽에 대해서 대다수가 업센트고 업센트가 아닌 게 6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62개 중에서 6개에 대한 확률이 0.09677 나오는 거고 62 빼기 6한 것의 확률이 0.90322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대해서는 스타트가 8.5보다 큰 것이 되겠죠. 그리고 전체가 19개인데 그 중에서 8개가 로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프리젠트라는 것으로 y 밸류를 삼았을 때 8개가 틀린 값이라니까 이 8개가 업센트고요. 나머지 11개가 프리센트죠. 그러면 이 확률에서 앞에 있는 게 업센트고 뒤에 있는 게 프리센트거든요. 항상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리센트가 더 많죠. 11개. 얘는 8개짜리. 여기 보세요. 총 19개인데 8개가 업센트, 11개가 프리센트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기 볼까요? 뿌리마디에서 여기가 뿌리예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각 마디에서의 불순도는 점차 증가한다. 응? 우리 의사결정 나무라는 것은 불순도 감소하는 방향으로 분리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틀려 있네요. 그리고 뿌리마디의 자료는 스타트 변수를 이용해서 분리했을 때
프레젠트와 absent를 가장 잘 분리시킬 수 있다. 그렇죠. 여기 변수 start가 사용됐죠. 결과의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추가로 가지를 생성한다면, 그러니까 계속 아래로 이렇게 뻗어나간다면 이런 소리예요. 새로운 자료에 대한 예측력은 떨어질 수 있다. 이거 뭐예요? 과대 적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상태에 너무 심취하고 현재 데이터에 너무나 잘 맞는 걸 만들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일반화되지 못해서 오히려 더 에러가 많아질 수 있다. 예측력이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설명이죠. 그리고 이 자료에서 스타트 변수의 값이 14.5 이상인 관찰치는 14.5가 어디 나와 있죠? 여기 있네요. 이상이라 했으니까 이쪽이에요. 값이 모두 absent다. 맞죠? 이쪽에 있는 present가 0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해석하는 것 한번 해봤고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설명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또 화면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앙상블이네요. 배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배깅하고 부스팅 차이 생각나세요? 배깅은 병렬 학습, 부스팅은 순차적인 학습. 요거 꼭 구분해 주시고요. 자, 볼게요. 배깅이라는 것은 부스트랩과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것을 합친 단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샘플링을 할 때 부스트랩 사용한다는 거고, 이 부스트랩이라는 것은 중복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중복을 허용한 단순임이 복원 추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배깅은 데이터 간의 거리를 측정해서 군집화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획이나 분류 사용하는 것이고 질문을 만들어가면서 나누는 작업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려 있어요. 배깅은 트랜잭션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규칙을 찾아낸다 라고 했는데, 이 트랜잭션이나 규칙이라는 단어는 우리 연관 분석에서 나오는 단어죠. 그리고 3번 보시면 배깅은 고차원의 데이터를 이해하기 쉬운 저차원의 뉴런으로 정렬해서 지도의 형태로 형성한다. 고차원 나오고요. 뉴런 나오고 지도, 이거 맵이에요. 나오게 되면 SOM이죠. 그래서 고차원의 데이터를 이해하기 쉬운 저차원의 뉴런으로 정렬한다. 인공신경망 쓰는 거예요. 근데 인공신경망하고 조금 다르죠. 자, 그리고 배깅은 반복 추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가 한 표본에 여러 번 추출될 수 있고 어떤 데이터는 추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부스트랩을 설명한 것이고 배깅하고 관련된 설명이죠. 자, 또 앙상블에 관한 것인데요. 앙상블 모형은 여러 모형의 결과를 결합함으로써 단일 모형으로 분석했을 때보다 신뢰성 높은 예측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앙상블 모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면 이상값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진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부스팅 모델에서 이상치에 약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거 틀렸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조심하세요. 앙상블 중에서 부스팅 모델이 이상치에 약합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앙상블이라는 모형 자체가 이상치에 약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앙상블 모형은 이상값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진다.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상값에 대해서 대응력이 높죠. 나중에 좀 더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 링크 들어가셔서 내용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런 문제를 보실 때
첫 번째 나오거나 두 번째 나온 게 답 같다라고 해서 나머지를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이상한 거 찾으셔야 되고, 혹시 내가 보기를 읽으면서 내 맘대로 읽지 않는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보고 싶은 대로 보시면 안 돼요. 보이는 걸 봐야죠. 자, 볼까요? 2번 보면 전체적인 예측값의 분산을 감소시켜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모형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워닝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왜냐하면 이 앙상블 모형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원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좀 버겁다는 거죠. 각 모형의 상호 연관성이 높을수록 정확도가 향상된다 써 있는데 떨어지는 겁니다. 앙상블 모형들의 상호 연관성이 높다는 것은 비슷한 데이터로 비슷한 학습을 하게 돼서 상대적으로 학습이 안 되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낮아진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군집 분석에 대한 것인데, 여기 보면 공분산 형태의 BIC가 나오고 최적의 군집수는 몇 개인지 쓰시오라고 했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BIC라는 Y축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갖고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얘가 가장 높은 값이죠. 자, 그랬을 때 거기를 쭉 타고 내려와서 여기 컴포넌트 개수 4라고 하는 것을 군집의 최적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IC 값이 가장 큰 것에 X축 값을 읽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7만이고 마이너스 45,000이니까 이쪽이 더 큰 값이죠. 자, 그래서 답은 4인데, 이제 이 BIC에 대해서 여기 글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변수의 개수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BIC 값이 작은 것이 좋다, 막 뭐 이런 말 했었죠. 그거는 그거고, 굴집이 아니라 군집입니다. 배가 고팠나 봐요. 요즘에 계속 강의를 하느라고 사실 목 상태가 좋지 않아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녹화를 빠르게 못했고 말도 사실 빠르게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약간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말도 느리게 되고 뇌가 정지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컨디션 좀 좋으셨으면 좋겠는데, 자, 배도 고팠나 봐요. 굴집 아닙니다. 군집입니다. 자,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힘내시죠. 군집 분석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는데, 부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비지도 학습 기법 중 하나로, 이것도 뭐 좋은 단어죠. 군집, 비지도. 사전 정보 없이 자료를 유사한 대상끼리 묶는 방법이다. 여기서 사전 정보 없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이. 다음 중 군집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보면 군집 분석에서는 군집의 개수나 구조에 대한 가정 없이 다별량 데이터로부터 거리 기준에 의한 자발적인 군집화를 유도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머나 세상에, 우리 K-미인즈 생각나세요? K-미인즈 같은 경우는 K를 갖다가 우리들이 미리 정해주잖아요. 가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가정하지 않고 하는 거, DB스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또는 계층적인 군집 같은 거. 자, 그래서 군집 분석에서는 군집의 개수나 구조에 대한 가정을 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하죠. 그리고 2번도 한번 읽어주세요. 군집 결과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는 방법은 교차 타당성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데이터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에서 군집 분석을 한 후 합쳐서 군집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여 비슷하면
결과에 대한 안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거 우리 본문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군집 분석 문제인데요. 22개의 미국 전투기에 대한 4개 변수 값을 사용한 군집 분석의 결과래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K-means 썼네요. K-means는 비계층적인 군집 분석이죠. 맞는 거예요. 그리고 2번부터 5번 변수 2, 3, 4, 5 이렇게 4개 변수 값을 사용을 해서 K-means 한 거고 여기 3 있죠. 이게 이제 K 개수예요. 그러니까 군집 3개로 나눠줘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써 있어요. 3개 클러스터, 3개 군집으로 만든 거죠. 그랬더니 22개의 전투기에 대해서 7개, 6개, 9개 이렇게 나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 좀 볼까요? 군집 개수를 사전에 결정하는 방법이죠. K-means는. 그리고 그 3개의 군집에 7개, 6개, 9개의 전투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중심에 대한 것은 없어요. 중심에 대한 건 어디 있냐면 여기 센터스. 그래서 센터스를 봐야 되는데 센터스가 나온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within SS 나오는 거. 이게 집합 내 그 오차 제곱합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군집 내 거리 제곱합의 정보가 들어있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 읽어보시면 제가 위에서 드린 거고 요거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집 내 거리 제곱합의 정보가 들어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K 개수 선택할 때 저 정보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변수에 대한 설명 나와 있어요. 여기 센터스가 그 집합의 중심점, 그리고 얘가 집합 내 오차 제곱합. 다음은 향상도에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연관 분석도 향상도, 지지도, 신뢰도 3개 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향상도라는 것을 구하라고 했을 때 연필, 이면, 지우개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향상도는 저희들이 A라는 것이 구매된 다음에 B라는 것을 구매한 확률 대비 A를 고려하지 않고 B를 구매하는 확률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의 확률 곱하는 걸 분모, 그 다음에 A하고 B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분자.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디서 실수를 하셨냐면 교집합을 구하는데 A하고 B를 동시에 구매한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악마의 편집이 돼 있죠. 우리가 연필 지우개니까 연필 지우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우개 연필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몇몇 분이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경험에서 우러나서 이 문제 이렇게 Q&A에 넣은 거예요. 50만 보이는 거죠. 150도 있는데 그래서 두 개 더해서 전체분의 200개니까 0.2가 교집합에 대한 확률입니다. 주의하세요. 그리고 PA 하면 PB 하면 잘 보이는데 이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해주면은 0.8이고요. 지지도하고 신뢰도에 대해서도 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지지도는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0.2 동일하고요.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 확률이죠. 그래서
요거예요. 조건부 확률. 그래서 PA라는 것이 분모로 가고 교집합이 분자로 가고, 또는 A가 포함된 거래수 분모, A와 B가 동시에 포함된 거래수 분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뢰도는 이 순서가 바뀌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쪽에 있는 분모 쪽이 PA잖아요. 그러니까 연필에 대한 확률과 지우개에 대한 확률이 다르면 신뢰도가 다를 수 있죠. 연필이면 지우개다가 지우개면 연필이다가. 근데 뭐 지지도는 사실 교집합을 구하는 것이라서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동일하게 나올 거고요. 여기 나오는 향상도도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에 대한 식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관계를 잘 이용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뭐 답은 1점이지만 한번 볼까요? 먼저 지지도 A하고 B 교집합의 확률이 0.3이라고 나와 있고요. 신뢰도 조건부 확률이죠. 그리고 풀어서 쓰게 되면은 이렇게 풀어서 쓰게 되는 거고, 그게 0.6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향상도를 구하려다 보니까 향상도에서 필요한 거는 이거죠. 아니면 이 식을 쓰시거나 어떤 것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지지도하고 신뢰도를 사용하면 저희들이 이 교집합에 대한 확률은 0.6 곱하기 PA라는 것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여기 있는 요 식에서 PA로 지금 분모가 있으니까 양쪽에 곱해주게 되면 이쪽에선 PA가 없어질 거고 여기는 PA가 생기겠죠, 이 소리예요.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PA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0.6을 없애기 위해서 0.6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PA라는 것은 교집합에 대한 확률 나누기 0.6이 되는 거고,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0.3 나누기 0.6 하게 되면 0.5가 나오죠. 그리고 판매 수량이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PA와 PB는 같고, 따라서 PB는 0.5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해했던 PB가 나왔으니까 이쪽 식을 써도 되고 이쪽 식을 써도 되고, 이쪽 식에서는 저희들이 신뢰도 0.6 알잖아요. 그러니까 0.6 나누기 0.5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교집합 0.4 말고 두 개가 0.5니까 0.5 곱하기 0.5는 0.25죠. 그래서 이쪽으로 식을 쓰면은 0.3 나누기 0.25 돼서 1.2. 그래서 이쪽 식이든 이쪽 식이든 우리가 PB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인공신경망 지역계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 분이 계셨어요. 저희들이 인공신경망에서도 로스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들이 전역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그 기울기라고 하거든요. 로스 펑션의 기울기가 0인데 우리가 이 로스 펑션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가장 작은 것이 아니라 작은 거 말고 기울기가 0이 되는 이런 지점을 지역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사실 알파 값이죠. 그런데 잘못해서 베타를 만났다, 이런 표현을 지역계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모형평가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부스트랩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부스트랩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훈련 중 집합으로 선정되지 않아
검증용 자료로 사용되는 관측제 비율은 하고 물어봤거든요.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36.8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부스트랩에서 0.632 부스트랩이 있다라고 기억나세요? 이게 뭐냐면은 전체 데이터 중에서 63.2%가 사용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용되지 않는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 숫자 자체를 암기해 주시고요. 요 식이 좀 저는 좀 찾아봤는데 여기 나누기 기호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는 2.718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 D가 상당히 큰 수였을 때 요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36.8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Q&A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면 또 아니시더라도 저에게 연락 꼭 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